안녕하십니까. 신의교대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된 소식 중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단한 비주얼을 자랑하는 군함이 나왔습니다. 자, 크기는 우리나라의 울산급 호위함이지만 화력은 이지스 구축함 수준인 이스라엘의 최신의 스텔스 초계함 사하르6가 시운전을 마치고 이스라엘 해군 인도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독일 티센그룹 조선소에서 건조한 이스라엘 해군의 차세대 스텔스 초계함 사하르6급의 일본 함인 메건함이 지난 11일 성공적인 시운전을 마치고 이스라엘 해군의 인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현지 시각 12일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해군의 방공함으로 4척이 도입될 예정인 사하르6급은 기존 1200톤급의 사하르5급에 비해서 크게 확장된 선체와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2000톤이 채 되지 않는 소형 호위함 가운데서는 세계 최강의 공격력과 방어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호위함은 주포로 76mm 오토멜라라 함포 1문, 그리고 2문의 30mm 타이푼 리모트 컨트롤 웨폰 시스템 등을 통해서 고정 무장으로 탑재하고요. 여기에 하푼 함대함 미사일 8발, 그리고 스웨덴제 RBS-15 함대함 미사일 8발 등 16발의 대함 미사일과 사정거리 100km 이상의 바락 8 함대공 미사일 40발, 그리고 사정거리 70km의 해상형 아이언돔 시스템이 탑재됩니다. 이러한 무장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서 독자 개발한 ELM-2248 MF-스타 A사 레이더가 탑재가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 호위함은 최소 12개 이상의 동시 다목표 동시교전 능력을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은 기존의 성능 개량 사하르5 3척과 함께 운영하기 위해서 4척의 사하르6급 호위함을 올해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취역시킬 예정입니다. 자, 여기 군함 보시면 굉장히 스텔시하게 생겼고 좀 첨단 또는 좀 전위적으로 생겼습니다. 누가 봐도 21세기형 군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2000톤급 정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인천함 이런 게 이제 3000톤급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 훨씬 작은 그런 덩치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무장을 하고 있냐? 여기 이제 함대공 미사일이 16발이에요. 우리 5000톤급 구축함인 충무공 이순신함 이런 것도 8발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7000톤 이상의 세종대왕함 여기에 16발의 함대함 미사일이 들어가는데 여기도 불과 2000톤밖에 안 되는데 함대함 미사일 16발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바락 사정거리 100km죠. 바락 함대공 미사일이 무려 40발이나 실리고 그게 또 끝이 아니고 아이언돔 시스템 이스라엘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로켓포까지 또는 그 박격포 포탄까지 요격할 수 있는 그 아이언돔 시스템을 해상형으로 만들어서 그 발사대 하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언돔 시스템이 한 20발 들어가게 되겠죠. 이런 엄청난 공격력, 방어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하르5가 주포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76mm 오토멜라라 함포를 집어넣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위상 배열 A사 레이더를 탑재를 해서 360도를 회전식 해서 트래킹을 하는 것이 아니고 360도를 이지스처럼 전방향 항상 딱 보고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야, 이걸 2000톤에 이 정도 무장을 탑재를 했다니 정말 대단하고, 또 이제 이스라엘이 결심을 했죠. 에일러트 쇼크. 그래가지고 이제 과거 자신들의 2000톤급 호위함인 이 에일러트함이 이집트의 그 5사급 고속정에서 쏜 그 스틱스 미사일 4발을 맞고 그냥 침몰을 해버렸던 그 에일러트 쇼크를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그동안 큰 군함을 안 만들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는지 이렇게 2000톤급 나름 큰 에일러트만한 그런 군함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군함이 지금 이제 기존의 사하르5와 함께 이거 이제 4척을 만들어서 사하르5 3척 그리고 이 사하르6 4척,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나름 괜찮은 성능의 군함을 7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7척을 가지고 지중해 동쪽에서 어떤 활약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발 전염병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가운데 유럽에서 진행 중이던 나토 훈련도 이 전염병 확산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노르웨이 정부가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3월 2일부터 3월 1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던 나토 합동 군사훈련인 콜드 리스판스 20 훈련의 중단과 훈련 취소를 선언했습니다. 노르웨이 합참 룬 야콥센 의장은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위험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라면서 현재 진행 중이던 훈련은 11일 정오를 기해서 중단되며 차후 훈련 일정은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던 디펜더 유럽 2020 훈련 역시 규모가 대폭 축소되고 일정 역시 조정됐습니다. 당초 미군은 이번 훈련에 25년 만의 최대 인원인 2만여 명의 육군 병력을 파견할 예정이었지만 유럽 전역의 감염 확산에 따라서 훈련 일정을 대폭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나토 18개 회원국 3만 7천 명이 참가해서 6월까지 실시될 예정이었던 이번 훈련은 이르면 내년 4달 이전에 종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서 현재 대서양을 건너 유럽으로 향하던 상당수의 사전 배치선과 수송선들이 미국 본토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번 감염 사태 때문에 한국과 이스라엘에서 연합훈련을 취소한 바 있는데요. 바이러스 확산이 미군의 글로벌 대비태세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3월 달에 하려고 했던 키 리졸브 독수리 연습의 후속인 동맹훈련 안 하기로 했죠. 왜냐하면 이제 감염병, 전염병 확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우리 지역에만 아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이 이제 훈련을 취소, 축소, 축소를 넘어서 이제 다 취소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하고 연합훈련도 취소를 했고,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하고 러시아의 북쪽에 있는 그 북극 함대 바로 옆에 그 무르만스크죠. 무르만스크 바로 옆에서 노르웨이군하고 합동으로 훈련하면서 상륙 훈련까지 하는 그런 훈련을 기획을 하고 지금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취소했습니다. 이제 끝내버렸습니다. 조기 종료를 해버리고 앞으로의 훈련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르웨이 훈련과 다르게 또 이제 이 중부 유럽 그리고 동유럽 전역에서 나토 완전히 대규모로 동원해가지고 미국에서 지상군 사단 5개가 건너가가지고 디펜더 유럽 2020 훈련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조기 종료 그리고 취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염병 확산이 중국발 감염병 확산이 전 세계 치명적인 안보 위기로 오고 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한반도의 미국의 대비태세도 좀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이걸 갖다가 미군이 지금 이 전염병의 원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희한한 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참 황당하죠. 여러분들 절대 이 전염병이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호주 해군의 안자급 호위함 개량 사업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호주 해군의 개량형 안자급 호위함이 최근 ESSM 함대공 미사일 요격 실험에 성공했다고 호주 국방부가 12일 밝혔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12일 국방부 청사에서 린다 레이놀즈 국방부 장관의 브리핑을 통해서 호주 해군의 안자급 호위함 2번함이자 ASMD 개량 사업의 마지막 개수함인 아룬타함이 개량 공사를 마치고 ESSM 미사일 발사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해군이 8척을 운용 중인 안자급 호위함은 3,600톤급의 중소형 호위함으로 개량 전에는 구형 회전식 레이더와 시스페로 미사일 8발만 탑재를 하는 평범한 호위함이었는데요.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ASMD 개량 사업을 통해서 자체 개발한 위상 배열 레이더와 신형 ESSM 미사일 탑재를 골자로 하는 대대적인 개량을 받았습니다. 호주는 안자급 호위함에 자체 개발한 A사 레이더인 시파와 미사일 유도용 일루미네이터, 즉 조사기인 C-마운트를 장착함과 동시에 마크 41 수직 발사기 8세를 장착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신형 ESSM 함대공 미사일 32발을 탑재할 수 있도록 개량을 해서 방공 능력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개량된 안자급 호위함은 50km급 거리에서 10개의 표적과 동시 교전할 수 있는 강력한 방공 능력을 확보하게 되어서 차세대 헌터급 호위함이 도입되는 2030년대까지 호주 해군의 주력 호위함으로 계속 활약할 예정입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도입된 이 안자급 호위함은 여러모로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왕급과 유사한 체급과 성능을 보유한 호위함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러한 군함 개량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호주 안자급, 독일이 만든 메코급이라고 하는 이 호위함이 있어요. 이 메코급이 모듈식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어 가지고 호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 메코급을 바탕으로 군함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코급을 호주 스타일로 맞게끔 개량을 해서 구입을 한 게 바로 이 안작이라고 하는 시리즈의 군함인데, 호주는 이걸 1993년에 진수를 했고 95년경부터 실전 배치를 해서 지금까지 8척을 쓰고 있습니다. 2003년까지 만들었죠. 자, 이 스케줄을 보면 3,600톤이고 덩치나 여기 이제 채용되어 있던 무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한국 해군의 광개토 대왕급,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함, 또 양만추함, 을지문덕함, 이 세 척의 군함과 배치된 시기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흡사해요. 그리고 덩치도 비슷해요. 무장도 비슷해요. 우리 광개토 대왕함도 여기 안작이 가지고 있었던 시스페로 16발, 여기는 8발이고 우리는 16발입니다. 이렇게 대공 미사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시스페로는 사정거리가 불과 뭐 한 3, 4km밖에 안 돼요. 그런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시스페로가 뭐냐면은 과거 팬텀기 이런 데서 썼던 그 스페로 미사일, 그걸 바다에서 쓸 수 있게끔, 함정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든 것이라서 이름 자체가 시스페로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과거에 팬텀 정도 수준에서 썼던 이 시스페로를 함정용으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성능이 열악하겠죠. 그런 이제 군함이 안작과 광개토 대왕함인데, 이 안작은 93년도에 진수를 했고 95년도부터 만들었으니까 우리 광개토 대왕함보다 한 3년 정도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03년도까지 나왔으니까 또 한 2년 정도 또 젊은 배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군함이 안작인데, 문제는 이 안작은 완전히 지금 일신하는 개량을 해버렸어요. 이 광개토 대왕함은 MW08이라고 하는 정말 21세기에 군함에 써서는 안 되는, 21세기뿐만 아니고 1990년대 군함에 써서는 안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레이더를 장착을 했는데, 그걸 더 말도 안 되는 것은 그거보다 더 21세기에 5,000톤급 구축함에 충무공 이순신이라는 구축함에 장착을 한 더 말도 안 되는 이런 짓거리들을 했고, 또 더 말도 안 되는 것은 그 이후에 독도함에도 또 이걸 또 갖다 붙였죠. 이런 도대체 이 MW08 도입했던 업체하고 해군본부 최고 수뇌부하고 무슨 관계인지 이거 한번 조사해 봐야 됩니다. 진짜 기가 막히는 내국짓을 한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 호주 같은 경우는 물론 이런 MW08 따위의 레이더도 아니었지만 이것을 다 떼내고 이제 A사 레이더를 갖다 붙였어요. 왜냐? 지금 현대는 초음속 대함 미사일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초음속 대함 미사일에 대한 대응을 다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회전식 레이더로는 이 아무리 빨리 회전해도, 제가 MW08 회전하는 거 봤는데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나 시속 3,000km, 시속 4,000km로 날아오는 적의 대함 미사일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돌아가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항상 딱 보고 있어야죠. 그러려고 하면은 이지스처럼 위상 배열 레이더, 즉 A사 레이더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초음속 순항미사일 또는 초음속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이런 대함미사일에 뭔가 한번 붙어보기라도 하는 겁니다. 회전식 레이더로는 이제 안 돼요. 그래서 안작은 그 국산으로 호주 자체 개발인 이 A사 레이더를 사면에 갖다 붙여가지고 이제 전방향 항상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고, 시스페로를 꽂아 놓았던 마크 48 수직 발사기를 떼내고 여기다가 마크 41 우리 충무공 이순신함, 세종대왕함 여기에 있는 마크 41 발사기를 갖다 넣고 여기에다가 ESSM이라고 하는 일본, 미국이 쓰고 있는 가장 성능 좋은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 50km 날아가는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을 32발을 꽂았어요. 우리 광개토 대왕 같은 경우는 16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16셀을, 그러면 16셀을 갖다 꽂으면 하나의 구멍에 이 ESSM은 쿼드 해서 4발을 갖다 꽂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안작처럼 이 시스페로 발사기를 떼내고
ESSM 발사기를 갖다 꽂으면 우리는 64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함대공 미사일. 완전히 광개토대왕, 을지문덕함, 양만추남을 대공 방어 능력 끝내주는 군함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해군은 앞으로 뭐라고 할까요? 30년 다 돼가니까 새 거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폐기하고.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호주 우리보다 훨씬 부자죠. 그렇지만은 앞으로 더 쓰기 위해서 이렇게 개량합니다. 2030년대까지 쓰겠다 이겁니다. 자, 그럼 또 우리 해군은 또 뭐라고 하냐? 뭐 한 10년만 참으면 되는데 뭐 그냥 그대로 쓰죠. 10년이든 5년이든 1년이든 항상 최고의 전력으로 우리 대한민국 안보를 지켜야지. 10년만 참으면 되는데 거기다 왜 돈 투자하냐? 그럼 군대를 다 없애야죠. 10년 동안 무슨 일이 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물론 10년도 아니죠. 2030년대까지니까 30년대 후반까지 있으니까 15년 이상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반드시 지켜봐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뭐 광개토대왕함이나 을지문덕함, 양만추남 견학해 보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가보면 멀쩡하게 완전 새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장담컨대 조만간 그 미래에 해군이 광개토대왕함 이제 폐기하고 새로운 차기 KDX 하자라는 소리 분명히 할 겁니다. 정말 그런 사람 매국노입니다. 이거 개량하고 개수하고 고치면 얼마든지 앞으로 수십 년 더 쓸 수 있습니다. 호주 우리보다 훨씬 부자인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 시민들이 군인들의 이런 이건 뭐 내 돈 아닌데 하는 이따위 방산 비리보다 더 나쁜 이런 짓거리들 우리 시민들이 이제 감시하고 막아야 됩니다. 안작 이렇게 개량 개수하는 거 보면서 우리 광개토대왕함 세척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개량과 개수의 목적이 방산업체, 국내 방산업체 매출을 올려주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 자, 국내 방산업체에서 만들어 놓은 레이더 있습니다. 우리 인천급 이런 데 갖다 붙였던 SPS-550K 레이더 있어요. 그런데 회전식입니다. 지금 위협은 초음속 미사일이에요. 회전식으로는 안 돼요. LIG 넥손에서 만든 뭐 SPS-550 있는데 이거 갖다 붙이고 그러면은 뭐 우리 KVL에서 갖다 붙여서 해군 꽂고 해군 사정거리 20km밖에 안 돼요. 최소 사정거리가 40에서 50은 돼야 수평선 넘어 딱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에 대해서 2번 정도의 요격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20km짜리인 해군 가지고는 한 번밖에 못 해요. 이거는 마지막 방어 수단인 CIWS로 써야지 이거를 주력 함대 군함 방공미사일로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무슨 또 이런 명분 또 갖다 붙여가지고 논리 갖다 붙여가지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국내 방산업체가 매출을 올리려면은 정말로 좋은 무기를 만들어라 이겁니다. 그들이 만들 수 있는 만들기 편한 이따위 무기 만들어서 후배들 괴롭혀가지고 희한한 논리 만들어서 인터넷에 있는 사람들 국방 확 이렇게 가지고 그래 국산 무기 써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군사력 갉아먹지 말고 제대로 된 무기 만들어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방산업체에 가 있는 선배들하고 작당 모의해서 우리 군사력 갉아먹는 작자들 다 가려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